비자금을 재조정해야겠는데. 여우의 비자금이 털린 걸 회장님이 알면 털린 돈은 다시 되찾으면 돼. 다 뭐예요? 저 돈? 여러분, 오상무의 지분을 9%나 털어버린 그 짜릿한 승리의 여운 아직 가시지 않으셨죠? 하지만 해적단의 파티는 아주 짧았습니다. 12화 엔딩 비자금 계좌가 영원이 된 것을 확인한 송 실장의 그 소름 끼치는 눈빛 보셨나요? 드디어 잠자던 독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분석할 13화 예고는 그야말로 생존을 건 진검승부입니다. 송 실장의 사냥개 봉달수가 보낸 강도가 금보의 기숙사까지 침입하며 숨통을 조여오고 9년 전에 진실이 강 회장의 귀에 들어가며 신정호 사장은 한순간에 버려지는 카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엉망이 된 약혼식 드레스를 입고 기숙사로 돌아온 노라가 방 안가득 쌓인 현금 뭉치를 목격하게 된 건데요. 과연 노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보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도련님 알벗과 설계자 금보를 넘어 이제는 지분 14%를 쥔 킹메이커 노라까지 합류하는 여의도 해적단. 사장에서 쫓겨난 신정호는 과연 이번에는 금보의 손을 잡게 될지, 그리고 금보가 설계한 잔인한 수족 잘라내기의 첫 번째 희생양은 누가 될 것인지. 지금부터 한민증권의 주인이 바뀌는 13화의 파격적인 시나리오를 드시니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여우의 비자금이 털린 걸 회장님이 알면 털린 돈은 다시 되찾으면 돼. 비자금 240억이 증발했다는 사실을 안 송 실장. 그녀가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한밤중 차 안에서 봉달수에게 건네받은 서류 봉투. 결국 금보의 정체는 물론 신정호 사장과의 캠퍼스 커플 과거까지 손에 넣습니다. 봉달수는 금보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그녀가 한민증권에 위장 취업한 이유가 9년 전 복수라는 사실까지 캐냅니다. 송 실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강 회장에게 달려갑니다. 신정호와 금보를 한꺼번에 엮어 공범으로 몰아내기 위해서죠. 병실까지 찾아와 미숙의 목숨을 담보로 금보를 협박하는 송 실장. 미숙의 부활은 한민증권과 강 회장 일가에게는 살아있는 증거의 귀환이자 지친 금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정신적 지주 역할, 그것이 바로 미숙의 진짜 힘입니다. 미숙은 한민증권 마강 지점에서 뉴코리아 펀드를 직접 판매하며 고객들의 원망과 빚더미를 온몸으로 받아냈던 인물입니다. 그녀가 깨어났다는 건 강 회장과 오상무가 벌인 펀드 수익률 조작과 부당 권유의 실체를 증언할 가장 확실한 증인이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송 실장이 금보를 협박하려 할 때 미숙의 증언 한 줄은 강 회장 일가를 법적으로 파멸시킬 결정적 한 방이 될 겁니다. 신정호 하나만 몰아내면 우린 평화로울 수 있어. 송 실장으로부터 신정호와 금보의 관계를 보고받은 강 회장. 그는 노라와의 약혼식을 앞두고 자신의 뒤통수를 친 신정호를 버리는 카드로 확정합니다. 강 회장은 특유의 야비한 웃음을 지으며 디케일리에게 제안합니다. 자네가 원하는 한국 기업들의 정보, 한민증권을 통해 마음껏 가져가게. 디케일리의 눈빛이 찰나의 당혹감 뒤로 날카로운 탐욕으로 번뜩입니다. 강 회장의 손을 잡는다는 건 오랜 파트너였던 신정호의 등을 찌르겠다는 뜻입니다. 강 회장이 신정호를 버리고 DK와 손잡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신정호를 금보의 품으로 떠미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홍금보. 여의도에서 가장 발빠른 박쥐 차중일 부장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오상무가 지분을 털리자마자 설 선물을 취소했던 그가 이번엔 송 실장의 첩보를 물고 신정호 사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금보에게 당했던 수모를 한 번에 갚겠다는 듯 아주 천천히 쾌락을 느끼며 이름을 뱉죠. 사장님, 대단한 정보 하나 드릴까요? 홍장미 말입니다. 그 여자 본명이 뭔 줄 아세요? 홍금보. 신정호는 차중일이 나간 뒤 가장 먼저 금보에게 전화를 걸어 도망쳐 정체가 탄로났어라고 알려줍니다. 본인은 추락하면서도 금보를 지키려는 이 모습. 시청자들이 신정호를 마냥 미워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 세탁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언니들 지금 몰래 준비하는 거 있죠? 다 뭐예요? 저 돈? 여러분, 1월 16일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신정호와 노라의 약혼식 날입니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가족 식사 자리. 최인자는 신정호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약혼 날짜를 터뜨렸습니다. 혹시라도 신정호가 마음을 바꿀까봐 아예 기사까지 내보내 대중들에게 대못을 박아버린 거죠. 강 회장의 묵인 아래 벌어진 이 일방적인 발표에 신정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 굴욕적인 약혼을 받아들인 진짜 이유는 강 회장 일가의 고급 정보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가족이라는 티켓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1월 16일 그 약속의 날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송 실장의 폭로로 신정호의 정체가 까발려지는 순간
그곳은 축복의 장이 아니라 단숨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노라의 순백색 드레스 밑자락을 자세히 보세요. 와인으로 보이는 붉은 얼룩이 발목까지 처참하게 젖어 있습니다. 최인자가 기사까지 터뜨리며 강제로 박제하려 했던 그 화려한 약혼이 한순간에 쏟아진 와인처럼 엎질러졌다는 걸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대목이죠. 노라는 그 젖은 드레스를 입은 채 언니들에게 달려갑니다. 엉망이 된 드레스를 입고 들어온 노라가 목격한 건 방 안가득 쌓인 현금 뭉치. 당황하는 금보와 복희를 보며 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죠. 오 마이 갓. 다 뭐예요? 저 돈?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한 금보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뗍니다. 이 돈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강 회장이 수많은 사람의 피눈물로 모은 비자금이라는 것, 그리고 9년 전 그 탐욕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과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미숙의 이야기까지. 아버지의 사랑인 줄만 알았던 풍족함이 사실은 미숙 언니와 수많은 피해자의 목숨값이었음을 알게 된 노라. 순백의 드레스에 묻은 붉은 와인 자국이 마치 그들의 핏자국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언니, 나도 해적단 할래. 아니, 하게 해줘. 그제서야 노라는 말합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나 객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죄를 대신 갚겠다는 속죄의 마음,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준 300리로 언니들을 지키겠다는 각성이었죠. 이제 노라는 강 회장의 귀한 막내딸이 아닌 해적단의 가장 강력한 내부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민증권의 지배구조를 살펴볼게요. 오덕규에게 뺏은 9%, 알벗이 내놓은 5%, 노라가 3개월 수습 후 약속받은 9%의 본인 지분 5%, 이걸 다 합치면 얼마죠? 무려 28%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빼앗은 비자금으로 장래 매수를 계속한다면 강 회장과 최인자의 합산 지분 40.6%를 넘어서 최대 주주가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DK벤처스라는 검은 머리 외국인 자본에 회사가 넘어가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는 금보. 그녀는 이제 위장 취업자가 아니라 회사를 지키는 진정한 경영자의 마인드로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털린 돈은 다시 되찾으면 돼.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화재 비상벨 소리, 고복희의 처절한 외침에 기숙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정체불명의 괴한이 복도를 가로질러 도망치는데 자세히 보니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립니다. 전문 킬러 같던 그를 이렇게 만든 건 누구였을까요? 범인은 바로 봉달수가 보낸 송 실장의 사냥개였습니다. 비자금 240억의 행방을 쫓아 금보의 방을 습격한 거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홍금보가 단순히 머리만 좋은 엘리트가 아니라 유도와 실전 무술로 다져진 진짜 플레이어라는 사실을요. 괴한이 절뚝거리며 도망친 뒤 문에 기대 주저앉아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는 금보의 모습은 그녀 역시 두려움을 이겨내며 사투를 벌였음을 보여줍니다. 괴한은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10,000원짜리 한 장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지난 11화 예고 영상에서 제가 비자금을 적의 심장부인 위기관리팀 사무실로 옮겼을 것이라고 분석해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금보는 정우의 전화를 받자마자 엄청난 현금 다발을 가장 안전하고도 위험한 곳, 바로 한민증권 위기관리팀 사무실로 옮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송 실장은 제 발밑에 돈을 두고도 금보를 협박하며 헛다리를 짚게 될 운명입니다. 기숙사 강도를 업어치기로 날려버린 금보의 손에는 이제 펜이 아닌 복수의 칼이 쥐어졌습니다. 금보의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거대한 몸집의 공룡 강 회장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를 지탱하는 수족들을 하나씩 잘라내는 것이죠. 가장 먼저 잘려나갈 타깃은 역시 송 실장입니다. 금보는 송 실장의 치명적인 비밀을 역이용할 계획입니다. 직접 송 실장을 치는 게 아니라 강 회장이 가장 신뢰했던 송 실장을 스스로 내치게 만드는 것. 금보는 강 회장에게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녀가 사실은 회장님의 뒤를 캐며 녹취 즉 보험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과 비자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흘리는 거죠. 충견인 줄 알았는데 나를 감시하던 배신자였다. 강 회장의 불같은 성미에 송 실장은 변명 한마디 못하고 처참하게 토사구팽당할 운명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 모든 설계가 이제 13화에서 거대한 역전극으로 펼쳐집니다. 여기에 가장 기대되는 인물은 해적단의 퀸메이커 노라와 차가운 두뇌 신정우입니다. 한민증권의 설계도를 머릿속에 통째로 넣고 있는 그가 금보의 손을 잡는 순간 강 회장의 성벽은 안팎으로 동시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강 회장의 수족들이 잘려나간 자리에 소경동 부장과 방진목 과장까지 돌아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의도 해적단의 이 짜릿한 반격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